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디테라입니다. 첫 유튜브 영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종합소득세 홈택스 셀프 신고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유형이 있는데 저는 주택임대 분리과세를 신고해보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 분리과세 안에서도 이제 일반인분들은, 그러니까 주택임대 사업자를 안 내신 분들은 신고하기가 편하셔서 저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요. 다른 분들 영상도 있고 다른 자료가 많아서 그분들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주택임대 사업자, 단기 또는 장기 임대사업자를 내신 분들이 주택임대 분리과세를 어떻게 신고하면 좋을지 방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 주택임대 분리과세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분들을 먼저 안내를 해드리자면, 분리과세 신고는 총 수입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 소득만 있는 경우, 그러니까 V 유형으로 안내받은 경우에 저의 신고 방법이 해당된다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좀 급하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면, 종소세 신고 기간이 6월 1일로 얼마 안 남기도 했고, 이제 3주택자 이상인 사람들은 세무서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가지고, 개인이 홈택스를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쓰라고 전혀 도와주지 않아요. 내가 세금을 내겠다는데도 아이러니하게도 전혀 도움을 안 주고, 다주택자들은 안 도와줘. 약간 요런 기조거든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가지고, 세무서도 찾아가고 126번에 국세청에 전화해가지고 문의도 하려고 했는데, 이제 126번은 전화가 안 되죠.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연결도 안 되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홈택스 신고 요령이 나와 있는데 틀리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고생을 엄청 많이 해서 해결 방법을 정말 겨우겨우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해결 방법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원래 해야지 하고 유튜브를 미뤄두고 있었다가 급하게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 그냥 신고 방법을 그냥 안내받는다 생각하고 편하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신고를 하러 세무서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홈택스 하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꾸 오류가 뜨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제 세무서 직접 찾아가서 해야지라고 이제 가보면 아마 요런 장면 보실 거예요. 요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 가지고 사람들이 다 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주택자, 3주택자 이상인 사람들 여기 신고대기석에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려도 도움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번에 좀 사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랬던 이유가 사실 2018년도까지는 연 주택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이제 면제가 돼서 신고를 안 해도 됐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혜택이다라고 해가지고 2019년도부터는 무슨 소리냐, 임대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세금도 내야 되고 신고도 해야 돼라고 바뀌어가지고 2019년 거를 이제 2020년에 신고를 하게 돼서 올해 이렇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된 대상자가 확 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 대기석이 있을 정도로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6월 1일까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더 몰리고 있다. 이번 주가 피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홈택스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여기 가면 너무 불편하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제 했는데 오류가 자꾸 떠서 안 돼서 여기로 갔던 거고, 그래서 안 돼가지고 여기서 세무서에 찾아갔더니 126번에 전화해서 안내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126 여기로 전화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막 국세청 막 안내가 나와요. 코로나 때문에 뭐 사람이 적어져가지고 대기가 길어지는 좀 양해를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안내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기다려도 어떤 안내 방송이 나오냐면, 죄송합니다. 지금은 이용자가 많아 연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런 안내만 계속 뜨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요.
제가 하루에 한 10통화 이상 했는데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홈택스 셀프 신고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요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신고 납부 클릭하시고 종합소득세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저희가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란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그 노랑 색깔 요런 화면이 뜨는데 요런 화면에서 이제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서를 우린 요걸 낼 거예요. 아까 앞에 본 것처럼. 그래서 여기 정기신고 작성을 할 건데 그 전에 여기에 신고를 납부해서 들어가면 요런 화면이 떠요. 뭐 신고서 작성 전에 반드시 신고 도움 자료의 공지 항목을 확인해서 신고해 달라. 그래서 확인을 딱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맞춤형 신고 안내라고 해가지고 신고 도움 자료 열람 후 신고 요걸 눌러봤거든요. 제가 눌러가지고 이것저것 자료를 보고 이것도 안 돼가지고 국세청 누리집에 가서 성실신고 그쪽 안내 가가지고 동영상까지 시청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못 안내가 되어 있어서 더 헤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선 그냥 무시하시고 취소, 신고서 직접 선택을 누르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을 딱 하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 주민등록번호가 먼저 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인정보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가려놓은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이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 그냥 제가 이 부분은 자동으로 입력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이 주민등록번호 옆에 이제 조회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에 이런 화면이 떠요.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주소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입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는 다른 거를 건드릴 게 없어요. 여기서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휴대전화 또는 주소지 전화 이 두 개 중에 한 개는 꼭 입력을 해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 중에 한 개는 꼭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린 내국인이고 거주자고 대한민국 사람이고 간편장부 대상자. 혹시 복잡하신 분들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럼 추기신고 아니고 자세한 걸 해야 돼서 이분들은 세무대리인을 쓰셔야 돼요. 어쨌든 3주택자 이상이면서 2천만 원 이하이고 간편장부 대상자이신 분들을 안내해 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오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라고 뜨는데 확인을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제가 일부러 좀 자세하게 장면을 다 캡처를 했어요. 헤매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컴퓨터 컴맹이고 좀 약간 이런 거랑 안 친해가지고 엄청 헤매서 그런 분들에 공감해서 미리 이렇게 캡처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되게 왜 이런 것까지 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서 다음을 클릭을 하면 이제 이렇게 기본사항은 편하게 넘어가는데 이제 두 번째부터 조금 어려워져요. 그래서 두 번째 총 수입 금액 및 필요 경비를 입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이런 화면에서 저희가 올 초에 혹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놓으신 분들은 이 사업장 현황 신고 조회를 통해서 바로바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 혹시나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은 임대주택 물건 내역을 조회한다거나 혹시 여기 내역에서도 안 나온다 그럼 임대주택을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저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올 초에 해놨기 때문에 이 사업장 현황 신고를 조회를 클릭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클릭을 해서 누르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사업장 현황 신고부 물건 내역이라고 이렇게 화면이 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3개 정도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에서 이제 적용하기를 하면 되는데 이 물건을 3개가 있으니까 3개를 다 이렇게 클릭하고 적용하기를 누르면 안 돼요.
한 개씩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안내 문자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개씩만 등록해서 우선 첫 번째 거만 체크박스를 표시하고 적용하기를 누르고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조회되었습니다. 업종 코드 등 상세 내용 입력 후 등록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아까는 여기가 다 비어 있었는데 이걸 누르다 보니까 요 밑에가 자동으로 채워져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다음을 이제 주택 소재지 항목 유형을 함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주택 소재지 항목 유지라고 해서 요 밑에 제가 가려놓은 부분들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 자기가 주택임대 사업하고 있는 주택임대하고 있는 건물을 확인하시고 우리가 건드릴 거는 업종 코드랑 여기에 임대 기간만 넣으면 돼요. 다른 것들은 다 자동으로 입력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업종 코드에서는 자기가 단기 임대 사업자를 냈다. 그럼 일반 임대업을 넣으시면 되고 본인이 장기, 준공공을 넣었다. 그러면 장기로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가 701103이 장기고 701102는 그러니까 단기로 일반 임대사업자분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걸 잘 선택하셔야지 감면 세율이 달라요. 단기 임대는 30%, 장기는 75% 감면이 되거든요. 세율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 장기로 해도 농특세 뭐 내면 비슷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게 더 좀 좋으니까 꼭 까먹지 말고 장기 공동 임대 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바꿔주셔서 업종 코드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 임대 기간은 본인이 올해에 10개월 이상 주택 임대를 했을 경우 이거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올해 말까지 다 이제 임대를 내신 분들은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렇게 적용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2개월이 자동에서 나오니까 이제 주택임대 요건 충족기간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임대기간을 저희가 한 것만큼 주택임대를 한 것만큼 이렇게 넣어서 12개월이 충족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임대기간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임차인 분들도 개인정보를 보호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는데 이 임차인 분들이 임대기간이 이만큼이다 라고 제가 넣어놓은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건드릴 게 뭐냐면 이거 두 개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생각해보니까 보증금 등 수익금액 산정액에서 대부분 기존에 건드리지 않으면 여기 부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등록했을 때 제대로 등록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미 해놓은 거를 다시 역돌아와서 캡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안 나온 상태에서 이제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나중에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선은 걱정하지 마시고 요 업종 코드, 임대기간, 이 산입금액의 여로 체크를 한 다음에 바로 등록하기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러면 이렇게 등록되었습니다라고 나와요. 그럼 이제 확인을 누르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이제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기다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첫 번째 건 했으니까 두 번째 거는 이렇게 체크박스를 하고 선택 내용 수정. 아까 첫 번째 건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거 체크하고 여기 선택 내용 수정 버튼을 클릭을 하면 아까처럼 주택 소재지 항목 유지 여기 내용에 빈칸이 여기 채워져 가지고 아까 우리가 입력한 세 가지만 입력할 수 있게 화면이 나와요. 그럼 똑같이 입력을 해서 등록을 한 다음에 등록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세 개를 다 하면 여기 화면에 이제 세 개가 뜨게 되는 거예요. 아까 한 개, 두 개, 세 개를 연이어서 하면 이제 주택 소재지 항목 유지를 하면 요 세 개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해야 될 건 또 뭐냐면 여기 바가 있죠. 이 바를 움직여서 내가 제대로 입력한 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여기 이 바를 끝에까지 옮기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요런 필요경비, 월세 수입금액, 보증금 등의 수입금액, 산입액 요런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우선은 내용이 아무것도 없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필요 경비랑 총 수익 금액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적으로 다시 뒤로 돌아올 건데, 뒤에 앞으로 갔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올 건데,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나중에 확인해서 아까 뒤로 갔다, 이제 앞에 한 4번, 5번까지 간 다음에 다시 2로 와가지고 요 금액을 확인하는데, 다시 그때 돌아왔을 때는 이렇게 금액이 입력이 된 상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라고 알고만 계시고 저를 쭉 따라오셔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2로 갔을 때 이 금액이 나오면 이 총 수익 금액이랑 필요 경비를 종이에 적어 두시고 이따가 감면 세액이랑 이런 걸 계산할 때 이 금액들을 활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소대지 항목 유지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다 입력을 했다면 이제 저장 후 다음 이동 요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돼요. 2단계의 작성을 마쳤으니까 이제 이어서 3단계의 작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간주임대료 조정 명세서 작성인데요. 이거는 2단계에 이미 작성을 했었기 때문에 물건이 리스트가 이미 이렇게 나와 있게 돼요. 이렇게 3개가 연이어서 나와 있게 되고 이 중에 한 개씩 이렇게 클릭을 해서 선택 내용을 수정해 주면 되는 거라서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나 해주고 선택 내용 수정을 누르면 요 밑에 간주임대료 계산이라고 해가지고 밑에 쪼로록 자동으로 입력이 돼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요 내용들이 쪼로록 이렇게 다 입력이 돼서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이전에 이미 작성해 놓은 게 있어서 여기에 공제액이 금액이 이제 3억이 들어가 있게 되는데 원래는 이제 안 들어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하시는 거는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건 다 칸이 채워져 있는데 요 칸만 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 칸만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공제액이 이제 3억이라고 넣었는데 본인은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제가 올해 초에 사업자 현황 신고 그거를 제 블로그 메디타라의 힐링 부동산이라고 네이버 블로그가 있는데 그쪽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쪽에서 확인을 자세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확인을 하셔도 되고 지금은 약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 간단하게 추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증금 빼기 3억의 적수 곱하기 60% 곱하기 이제 365분의 1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요 빼주는 요 3억 있잖아요. 이게 공제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금액을 공제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주택임대 사업자 물건 하나에 이제 3억을 빼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보증금 등에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부터 순서대로 차감하는 것이 좋다. 이게 약간 꿀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수마다 차감 금액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용이 너무 길어서 그 사업자 현황 신고 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기를 눌러주면 그러니까 공제 금액을 입력하고 이제 계산하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등록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게 돼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뜰 때까지 차례대로 1번, 2번, 3번을 다 이렇게 등록을 해주고 마지막에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눌러주시면 이제 바로 4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액감면 신청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액감면 신청서 이 4단계가 블랙홀이거든요. 좀 멘붕이 오는 단계인데 왜 멘붕이 오냐고 한다면 국세청 누리집 안내 동영상대로 진행을 하면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화가 나는 경험을 하게 되실 텐데 제가 우선은 국세청 누리집 안내 동영상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기존에 똑같이 했었는데 안 됐다라는 거가 왜 안 됐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해보고 뭐가 잘못됐었는지 같이 알아보고 제대로 작성했을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끝까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누리집 안내 동영상대로 우선 진행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내 동영상대로 진행을 할 텐데 우리가
아까 제가 2단계로 돌아가서 필요경비라던가 총수익 금액이 필요하다고 아까 2단계 작성할 때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여기 4단계 세액감면 신청서를 작성할 때 그런 금액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선은 2단계로 이동을 할 거라서 2단계로 이동을 클릭을 하면,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화면을 이동하시겠습니까?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동을 하시라고 이 화면을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2단계로 이동이 돼요. 그럼 우리가 2단계에 아까 여기 총수익 금액 및 필요 경비 넣은 거를 확인할 수 있게 이런 화면이 떠 있고, 이거를 이제 발을 옆으로 쭉 이렇게 옮기면 아까는 없었는데 나올 거라고 했던 이 부분이 나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총 수입 금액이랑 필요 경비거든요. 이 두 가지를 종이에다가 적어 두세요. 그런 다음에 이따가 우리가 세액 감면 신청서를 작성할 때 활용할 거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다음에 2단계로 넘어왔었는데 저장을 안 하고 가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꼭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눌러주시고 2단계를 넘어가시고, 3단계로 그 다음에 넘어가면 또 3단계에서도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르고 4단계까지 이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4단계 세액감면 신청서에 가시면 똑같이 아까랑 이 화면이 나오는데, 누리집대로 이제 진행을 해보자면 누리집에서 여기다 클릭을 하고 여기다가 클릭을 한 다음에 이제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서 작성을 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어떤 화면이 뜨냐면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가렸던 부분들이 자동으로 입력돼서 나오고, 여기 밑에 본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소가 나오거든요. 여러 개 중에 이제 한 개, 첫 번째 게 나오는데, 여기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여기 선택 내용 수정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로 등록하기 버튼 위에 요 칸에 이렇게 빈칸이 자동으로 채워서 나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넣어야 될 건 기준 시가랑 임대주택 등록일 만 넣어주시면 되고, 이 감면 대상 임대사업 소득은 틀린 금액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아까 적은 거 있죠. 감면 대상 임대사업 소득 금액에서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이건 틀린 거를 한번 시범 삼아 해보자는 거니까 우선 금액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제대로 작성할 때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그건 그렇다, 그냥 총 수익 금액 중에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을 여기다 넣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 시가를 혹시 모른다 그러면 여기 공동주택 가격 열람 사이트 바로 가기를 누르시면 그 사이트가 연결돼서 바로 주소를 넣으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신 다음에 금액을 적어놓고 여기다 적어놓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거든요. 아까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다 넣은 다음에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요 밑에 이렇게 빈칸이 채워지게 돼요. 빈칸이 채워지고 여기는 다시 빈칸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빈칸인데 제가 원래 여기에서는 이거 그러니까 여기 내용들이 사실 다 빈칸인데 제가 이미 작성해 놓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본인 임대주택 조건에 맞게 넣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감면 대상 산출세액이 있는데 아마 이것도 뭘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도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선은 아무 글자나 그냥 대충 넣어보세요.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넣으시고, 여기 임대 기간 요건 충족 여부는 이제 단기 임대 하신 분들 중에 아직 연대가 안 되신 분들은 4년 미도래, 이제 장기 임대 하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 그 임대 기간을 8년을 채워야 되는데 못 채웠다 그러면 8년 미도래를 체크하시고 나서 이제 입력 완료 버튼을 누르면 원래 안내대로라면 이제 작성이 다 됐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금액이 산출돼서 나와야 되는데 어떤 화면이 뜨냐면, 자, 블랙홀의 시작인 이 화면이 뜨게 돼요. 입력한 감면 대상 산출세액은 세액 감면 신청서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확인하기 바란다. 요 화면이 뜨거든요. 아까 여기 감면 대상 임대사업 소득이랑
이 금액이랑 이 산출세액이랑 이런 것들을 입력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제대로 확인하고 제가 세무서에서 받은 금액을 입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넣었는데도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안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오류가 뜬 거거든요. 이 오류를 세무서에서도 몰라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안내가 안 돼 있고 어쨌든 잘못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 순환의 고리를 넘지 못해서 제가 3일 동안 똑같은 작업을 한 10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왜 오류가 뜨지? 이 오류를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엔 제가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걸 알고 나서 얼마나 희열에 몸을 떨었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성취감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래서 이 문구가 뜨면 어쨌든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문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는 거를 이제부터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냐면 다시 그거를 닫고 이제 입력해도 안 되니까 닫고 이제 세액감면 신청서 4번 4단계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안내 누리집대로 진행을 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 세액감면 신청서 제가 이 해결 방법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누리집대로 했더니 안 되더라. 근데 왜 그러지? 라고 계속 정말 문구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내가 다 읽어보겠다라고 하고 나서 읽어보니까 요 위에 이 4단계 요 위에 이렇게 안내 문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크게 보기 좋게 확대를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단계로 가서 5단계 세액 계산에서 19 공제 금액을 0으로 수정을 하고 신고서 작성을 완료한 다음에 세액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달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이 4단계가 먼저 나오면 안 되고 5단계를 먼저 하고 나서 4단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틀리니까 계속 오류가 뜨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무도 안 알려줘요. 그래서 헤매게 된 건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올바르게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단계는 넘어가고 바로 5단계를 클릭을 하면 아까처럼 화면은 이동하겠냐, 데이터는 저장하지 않으면 없어진다라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단계로 넘어가요. 그럼 5단계로 넘어가면 여기에 지금 400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낸 사람들은 400만 원 공제가 되고 안 된 사람은 200만 원 공제가 되는데 어쨌든 근로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공제 금액이 그냥 0이 돼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꼭 넣어서 사람들이 추가로 공제를 받을까봐 그렇게 안 되게끔 지금 오류를 뜨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0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0으로 바꿔 주시고 하면 이렇게 화면이 쫙 글씨가 나오는데 안 나와도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미리 작성해 놓은 게 있어서 더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건 무시하고 이것만 0으로 바꿔 주시고 다음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요 밑에 이렇게 0으로 했더니 공제금액 수정 시 산출세액이 변경되므로 세금 감면을 받을 경우 이제부터 4단계를 가라 이렇게 안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5를 하고 4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단계를 해라라는 걸 안내를 받았다고 이제 확인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겠습니까? 라고 나와요. 근데 나는 아직 완료하지 못했는데 이거 완료해도 될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높이 하심에 말씀드리는데 상관없어요. 확인을 누르셔요. 확인을 누르고 이제 다시 4단계로 갈 거예요. 4단계에 가서 다시 작성을 하고 다시 5단계 와서 다시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 누를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4단계로 다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바르게 4단계를 다시 작성을 할 텐데요. 제가 세무서 직원분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땀을 찔찔 흘리시는 분한테 정말 붙잡고 하소연을 해가지고 겨우 듣고 온 건데 여기를 클릭을 하고 여기를 꼭 클릭을 해야 된대요. 여기를 꼭 클릭한 다음에 선택 내용 수정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세액공제 신청서에 수록할 내용이 있다라고 안내 메시지가 떠요. 그럼 이렇게 여기서 확인을 누르고 다음을 누르면 이렇게 또 안내 메시지가 하나 또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내 메시지는 뭐냐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항목의 세액 감면율이 0이래요. 아까 넣었으니까 0이라고 넣었잖아요.
그래서 세액 감면률, 대상세액, 감면세액 3개 중 하나라도 영원히 있으면 등록할 수 없으니까 네가 그거를 입력해라 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일반 주택임대사업자를 안 낸 사람들은 0이 안 돼가지고 이거를 금액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국세청 누리집 안내 동영상을 보면 이 3가지 금액이 다 자동으로 떠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3가지를 알아서 스스로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을 모르면 또 입력을 못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2단계로 가서 금액들을 적어 놓으시라고 한 게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입력을 해라 라고 안내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읽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자, 아까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고 하면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작성 화면이 뜨게 되죠. 그럼 아까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 작성하기 버튼이 나오면 여기 아까 여기다가 체크를 하고 선택 내용 수정을 눌러요. 이렇게 등록하기 위해 이렇게 빈칸이었던 부분들이 다 채워서 나오죠. 사실은 여기랑 여기는 빈칸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까 입력을 했었기 때문에 다시 채워져서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다시 맞는지 확인해서 다시 틀렸으면 입력을 하시고, 이제 우리가 주의해서 입력해야 될 건 이 감면 대상 임대사업 소득 요 네모 박스 쳐 있는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금액은 뭐냐라고 하면 아까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이 감면 대상 임대사업 소득이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아까 2단계에서 봤던 총 수입 금액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자주 불렀던 간주 임대료라는 거거든요. 이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감면 대상인 임대사업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단계에서 적어놨던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여기에 적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까 나왔던 것대로 요 밑에 임대기간 요건 확인 및 감면세액 계산, 요 밑에가 다 채워지게 되고 여기가 다 빈칸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채우시면 돼요. 저는 이게 있는 게 아까 미리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채워져 있는 거고요. 이거를 다시 작성을 한다고 보면 주택임대 개시를 여기다가 넣으시고 해당 올해 임대개월수 10개월 이상 임대를 했을 경우 이 해당 연도 임대 요건을 충족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12개월을 다 임대를 했기 때문에 충족 여부가 맞다라고 넣었고, 총 임대 개월수는 내가 임대사업자를 낸 이후부터 여태까지 한 개월수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작년부터 이제 임대주택을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셌을 때, 그러니까 2018년 3월 26일이죠. 이때 이후로부터 임대한 개수를 다 개월수를 계산해가지고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21개월이라서 21개월을 넣었고, 임대기간 충족 여부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아직 4년이 미도래했죠. 이 총 임대 개월수가. 그리고 8년도 미도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감면세액, 우리한테 중요한 감면세액을 계산을 해서 넣을 거예요. 이 감면세액,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사업소득 금액에서 14%를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감면 대상 임대사업 소득을 아까 계산을 했었죠. 여기다가 이제 14%를 곱하시면 돼요. 원래는 그 종합소득세 세율을 보면 여기 표처럼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골라서 이제 요 금액에 따라서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세율을 정한 다음에 여기서 누진공제를 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까 공제액을 400만 원에서 0으로 넣었을 때 요 밑에 보니까 세율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세율이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금액을 곱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사실은 제 거는 세무대리인한테 맡겼고 제가 지금 입력하고 있는 거는 사실 남편 거예요. 그래서 남편 거를 하다 보니까 제 거에도 14% 세율이 들어있었고 여기 안에도 지금 계산을 쭉 했을 때 여기서 적용하는 세율은 14%야 라고 세율이 딱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그냥 14%로 넣어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 부분에서 확실하지 않아서 좀 확실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무 대리인한테 이제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세무사한테 여쭤보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요렇게 했다라고만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세무사는 아니고
전문 세무가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만 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이 사업소득 금액에서 14% 곱한 금액을 여기 감면 대상 산출 세액 여기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저는 준공공이라고 했죠. 그래서 준공공은 75%, 일반 단기는 30% 여기 안에 발을 클릭하면 30이랑 75가 있는데 이 둘 중에 해당되는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다음 누르면 이제 이런 화면이 다 채워져서 나온 게 나오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입력 완료 버튼을 누르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긴장을 하게 되죠. 내가 입력 완료 버튼 눌렀을 때 아까처럼 오류 버튼이 뜰 것인가. 제가 오류 버튼 뜬 것만 거의 3일 내내 봐가지고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입력 완료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뜨고 바로 이렇게 넘어왔네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까먹으시지 않아야 될 거는 꼭 여기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정을 작성하기 위해서 수정을 다 했는데 여기서 등록하기를 안 누르면 이게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체크를 3개 다 하신 다음에 등록하기 버튼을 꼭 누르고 이제 저장 후 다음 이동을 가셔야 돼요. 이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뒤에서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걸 까먹지 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아까 여기가 다 빈칸이었는데 이렇게 세액 감면율이 75%라고 하면서 대상 금액이 이제 반영이 된 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르고 하면 아까처럼 0이 된 게 이렇게 금액이 나와요. 근데 아까는 감면이 그 75% 감면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한 14만 원 정도 나왔었는데 75% 감면이 된 이후에 다시 나온 걸 보니까 이제 6만 원대로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무래도 75% 감면을 받게 되니까 금액이 낮아진 게 보이죠. 반영이 됐구나라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 금액이었는데 이 금액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 이제 넘어가는 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겹쳐지게 됐네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세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농어촌 특별세 계산으로 금액이 이쪽에서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어차피 똔똔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 금액이 높아져가지고 금액은 별 차이가 없다,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고 이제 이 세액 계산한 거를 이제 쭉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총 수익 금액이랑 필요 경비랑 공제 금액 0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거 맞고 세율 14% 들어가 있고 이제 금액을 쭉 확인하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새로 넣은 게 반영된 거를 캡처를 못 해가지고 기존 걸 써서 이제 지금 바뀌지가 않은 거거든요. 금액이. 그러니까 금액이 바뀐 걸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시고 나서 이제 금액 다 바뀐 걸 알겠어. 이제 이 정도면 확정할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 여기 이에 동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를 한 다음에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되게 사실 이 4단계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이제 다 한 거다라고 이제 긴장을 조금 놓으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뜨죠. 아까 5단계를 미리 했을 때 이 부분이 떴었는데 다시 이거를 새로운 내용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거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버튼을 누르고 하면 이렇게 신고서 내용 요약이라고 해가지고 제출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요약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정기신고 분리과세 주택임대를 너가 신청을 한 거고 총 소득 금액은 이건데 네가 내야 될 금액은 이거랑 이거야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확인이 됐다. 그럼 이제 신고서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신고서 제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접수증을 확인한 후에 신고 내역으로 이동하면 작성한 신고서, 납부서, 첨부 서류 등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라 라는 안내 메시지가 뜨고 이제 확인을 누르고 그러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뭐 설문조사 안내사항 나오는데 그냥 닫기 누르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라고 해가지고 너 이제 접수했어 라는 접수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 위와 같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시면 드디어 접수가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올해부터 개인 지방 소득세를 별도 신고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접수 내용 확인하기 위해서 클릭해서 넘어가면 바로 연결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제가 녹화를 안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서 넘어가고 이제 닫기를 누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홈택스 사용 방법 이외에 세무 상담은 따로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까 세율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게 제가 전문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한 이유는 홈택스 셀프 신고를 할 때 국세청 누리집에서 안내 동영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오류가 떠서 못 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함이니까 대신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만 촬영을 이제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홈택스 셀프 신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